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이틀 오면 저 미국 특파원으로 나가시죠? 출장, 미국 출장. 출장. 네. 자, 오늘 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손혜원 의원 목포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야당이 좀 더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그야말로 밀도 있게 파헤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초권력형 비리 아니냐. 그냥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초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다음에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은 김혜교 스캔들이다. 송혜교 아닙니다. 김혜교는 또 왜 김혜교? 김정숙의 김, 손혜원의 혜. 그다음에 이 교는 뭐냐면 요즘 또한 서영교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혜교 스캔들이다라고 명명을 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우선은 국회 차원에서 보면 아마 밀도 있게 그 진상을 파헤쳐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뭐 손 의원 뭐 이제 변명을 이 사람들이 위기 관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 비판이 제기되면은 이 좀 숨을 좀 죽이고 네. 내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쉴 새 없이 막 말을 쏟아내는데 그 말들이 또 앞뒤도 안 맞고 엉키죠. 그래도 제일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 애청자들도 이제 다 이제 대충 파악은 끝나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조카에게 그 1억 원을 증여해서 네. 뭐 사기했다 그러는데 그 오빠가 네. 우리 가족은 모르는 일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조카도 뭐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걸 샀겠어요라고 이제 군에 갔다는 그 남자 조카. 예. 손혜원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변명을 했더라고. 참 나의 아픈 가족사인데 네. 오빠하고는 뭐 의절한 것 같아요. 네. 오빠는 그래서 오빠 모르게 신우이하고 저 친정 조카를 위해서 했다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이 좋은 신우이 올케가 있을 수가 있나요? 고모와 조카. 그러니까 대충 오빠하고 의절이 되면 친정 안 돌아보는 것인데 난 이 손혜원은 정말 매력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조카들도 챙겨서 우리 황 대표께서는 이게 뭐 우회적으로 이 돈 좀 이렇게 뭐 차명 우회 투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손혜원 의원 말하는 대로만 들으면 진짜 신우이 그 오빠랑 갈라선 신우이와 조카를 그냥 알뜰살뜰 평생 챙기는 이제 대한민국 모범 신우이 올케상을 받아야 될 뿐이고 조카들 이렇게 정말 경리단에서 와인 받아 고생한 조카 챙기기 위해서 돈도 증여해서 그것도 뭐 사람들 몰래 해주고.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손혜원 의원의 가족사 관심 없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조카사랑 관심 없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사랑 관심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관심 갖는 것은 마침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 표현을 잘했습니다만은 초권력형 비리다. 초권력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소관 상임위 집권 여당 간사로서 그야말로 부처에다가 압력을 행사했는가, 또 정보를 어떻게 빼서 나누었는가, 이 어떻게 국회의원 직분을 갖다가 망각한 일탈행위,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의혹이 거예요. 너무 큰 게 네. 손혜원 의원이 그 목포 지역에 네. 이게 이제 뭐 그냥 문화재라고 그러겠습니다. 뭐 네. 기니까 복잡하죠. 그 문화재로 이제 지정되지만 거기는 그 다른 문화재 권역과는 달리 네. 개인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특혜가 주어지는 건데 지금 하나 더 늘어가고 열채더라고요. 열채를 열채 플러스 알파. 알파도 예. 있겠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사라고 그럴 수도 아니, 또 있으니까. 지금도 본인도 그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10 플러스 알파. 이게 나는 당당하니까 뭐 20개가 나오든 30개가 나오든 목포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충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산치기하고 이게 이 목포가 문화재 지역으로 그 구도심이 지정된 거하고 굉장히 시간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제일 빨리 산 거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작년 8월이었는데 네. 그러면 2018년 8월보다도 한 2017년 초에도 이제 샀단 말이에요. 3월경이죠. 예. 그러면 그 지정이 되기 전에도 친구들 뭐 숙명여고 동창들 데리고 뭐 가서 여기가 뭐 무슨 뭐 대한민국의 산토리노가 된다느니 산토리니. 예. 그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미래 예지력이 뛰어난 분이다. 다정한 고모이기도 하고 다정한 자, 올케이기도 하고. 이 대목 또 자르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려보는 그림은 그런 겁니다. 네. 이른바 2017년 3월, 4월, 5월 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2017년부터 숙명여고 동기동창들 몰고 다니면서 여기가 조망 투자해라. 그러면서 바로 2017년 11월에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당시 문화재청 차장 박영근 차장입니다. 불러놓고 마구 얘기합니다. 이런 거 군산을 얘기하는 목포죠. 목포의 이런 부분들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산토리니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강하게 얘기하니까 당시 박 차장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전주, 공주, 부여, 경주 4대 고도에 대해서 이미 천년 고도들이죠. 천년 고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이 뭐라고 지금 그걸 되치냐 하니까 예산 배정을 고칠 수는 없는가요? 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 될 때까지도 그 목포가 목포 구도심이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로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 그러니까 2010년 11월까지. 이건 어제 SBS 보도에 보니까 그 자료 화면들이 뜨더라고요.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손혜원의 말이 그대로 먹혀서 2018년 1월부터 보면은 이 저 문화재청에서 면단위 문화재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1곳을 공모를 받아서 결국 3곳 군산, 목포, 영주로 이 작년 8월인데 자 핵심은 뭐냐니까 보세요. 원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저 김영광 실장 옛날 청와대 정무비서관 하시면서 그 예산 관계 정확히 보셨잖아요. 저희가 2011년 예산안은 정기석 정무수가 제가 처리를 했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부처가 어디입니까? 검찰이 아닙니다. 기재부예요. 기재부 예산실장이 참 기재부 예산실장이 대한민국 갖고 있죠. 넘버원입니다. 왜가 그래서 그런데 그 문화재청은 사실 청 단위로서 굉장히 약한 청인데 문화재청이 어떤 힘을 갖다 누가 발휘했길래 기재부가 덜렁 걸 갖다가 예산 배정을 갖다가 고쳤을까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예산 배정을 고치는 것이 과연 조선 손혜원의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저는 손혜원 뒤에 더 큰 손이 그림자 더 큰 손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제 문제 제기예요. 아니 정당한 의문이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손혜원 의원이 뭐 백그라운드 없이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2017년 말까지 이미 뭐 몇천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도심에 사놨고 여기에다가 정부 예산 좀 한 500억 갖다 퍼부으면은 확정된 게 한 500억 되는 거죠. 퍼부으면은 4, 5년 동안 이게 뭐 저기 뭐 저 서울의 경리단길 뭐 무슨 북촌처럼 뻥튀기 되는 게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슈퍼우먼이라고 확신을 한 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손혜원 의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최순실 할 때 K재단 미르스포츠재단 거 얼마나 갖다 들들들 볶고 뻥튀기 시켰습니까? 자 그것하고 자 보세요. 최순실이 얘기했죠. 문재인 당시 문재인 저 대표님 대통령이 되기 전 대표님 자 누가 최순실을 보고 갖다 돈을 갖다 770억을 내놨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손혜원을 보고 갖다가 기재부가 움직여서 500억을 갖다가 편성해 줬겠는가?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자 이것이야말로 야당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바로 초권력형 비리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셨는데 예산안 처리 받냐 그래서 제가 2011년 예산안은 예산안 들고 다니면서 뭐 4대강 예산 2차 연도분이 있어 그걸 들고 가면서 처리를 했고 의장실에 있으면서도 예산안 또 처리하느라고 이것저것 좀 들어봤죠. 그런데 이 500억을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안건을 올려가지고 2017년 말에 2018년 예산에 편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워진 걸로 거의 뭐 한 70-80% 구워진 예산을 들고 와가지고 기재부 설득하고 예산실장한테 오케이 받아가지고 올려도 거기서 또 국회 예결위에서 또 치고받고 또 하다가 잘리죠. 아니 왜 무슨 뭐 면 소재지만 하냐 말이야 뭐 읍소재지는 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굉장히 그 500억 따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500억을 따냈다 그러면 아마 실세라고 손혜원 의원이 초특급 집권당의 초특급 실세 초선 초선이죠. 초선 의원인 거죠.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 한번
이번 연말에 네. 2019년 예산안 통과될 당시에 네.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뭐 정권 실세들 뭐 네. 예산 심의 막바지 타결할 때 예결특위에서 뭐 할 때 얼마 쪽지를 따냈는지. 집어넣어서 뭐 얼마 따냈다 그러는데 예결특위위원장은 인천 중구동구 강화 옹진 안상수 예결위원장도 이제 또 뭐 쪽지 예산 많이 해냈다. 예결특위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니까. 근데 거기도 뭐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예산 10억, 네. 뭐 어디 추모공원 설립 예산 8억, 네. 어디 개보수 예산 9천만 원, 어디 하수로 정비해서 3억. 그 손혜원 의원에 비하면 안상수 예결특위위원장이 조막손인 거예요. 500억을 가서 에이, 말씀 정 네. 안상수 의원도 보면 예결위원장 하실 만큼 그야말로 통 크신 분인데 저는 음. 손혜원이 통 큰 정도 우주적으로 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 통이 큰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네. 간도 크고 스케일도 굉장히 크다. 아이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림자. 예를 들어 최순실을 보고 770억 갖다가 17개 대기업이 객출할 정도라면 그 뒤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그림자를 슬쩍슬쩍 내비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그림자가 손혜원 뒤에서 어른거렸는지 이것을 갖다가 규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자, 2017년 12월 말까지 네. 예산 구워지지도 않은 거. 네. 그러니까 뭐 부처에서 협의나 뭐 토의 뭐 이런 것도 없이 네. 생으로 지금 저 손혜원이라는 의원이 저 상임위에서 질문할 정도의 수준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네. 이걸 불과 한두 달 만에 기재부로 움직여서. 기재부를 움직여서 그것도 좀 문화관광부까지 또 움직여서 네. 손혜원 의원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넣은 목포에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성사시킨다는 건 정말 파워풀 우먼이네요 지금. 거기 1.5km 면적으로는 34,000평을 통으로 면단이라 그럽니다. 그 면적으로. 올 연말에 네. 한국을 움직이는 파워맨, 우먼 다 합쳐도 10등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한 1, 2등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뭐 남편 재단의 돈으로 나는 뭐 사역이 아니 사역이 없는 분이 왜 그렇게 뭐 이제 밝아가지고 뭐 조카들 앞날까지 생각하고 뭐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뭐 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 진짜 말이 뭐 오늘 아침에 제가 가까운 분이 문자를 갖다가 보내왔어요. 중국 가면 장가게라고 있죠. 있죠. 장씨들이 모여 사는 그 곳을 장가게라 그럽니다. 예전에 전설적으로. 그래서 야 목포가 송가게냐? 목포가 손가게냐? 아니 목포에 가본 적도 이 인연도 없다는 거예요. 저기 한번 가보고 어. 필이 와가지고 여기에다 저 돈을 갖다 박아야 되겠다. 아니 근데 우리 서민들이 보면 이제 확 속 뒤집어질 일이. 야 이제 그만하세요. 홍 대표도 핵심은 지금 내가 그랬잖아. 그 조카사랑 아무 관심 없다니까요. 손혜원 의원 아, 그 등 아무 관심- 뒤에 있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인지 희미한 동창생의 그림자인지 희미한- 그게 핵심입니다. 희미한 권력의 그림자. 네. 이것은 절대 보면 이른바 곁가지로 빠져서 손혜원 가족사랑으로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손혜원 뒤에 어떤 권력의 실세가 그야말로 기재부를 움직였고 그 많은 예산을 움직였는지 이것을 파헤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년 연말에 뭐 쪽지 예산해서 뭐 지역 예산 챙겼다고 좀 신문에 났던 그 여야의 특급 실세들이 오늘 정말 가슴을 치고 있을 겁니다. 아이 그 몇십억짜리 몇 개 했다 언론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손혜원은 말이야 부처에서 굽지도 않은 떡을 밀가루 들고 가고서 500억. 500억짜리 케이크를 딱 만들어내는데. 다 이게 어떤 큰 손인지 조만간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감사합니다.